오늘 이 면담에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진실되지 않은 대답을 할 때에는 제 손에 들려져 있는 노트에 제가 무엇을 쓸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된 계기가 있나요? 선생님이 되기로 한 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말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고, 다른 친구들에게 공부한 것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선생님이 된다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 어머님의 꿈이 선생님이었던 것도 하나의 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셔서 결국엔 꿈을 이루지 못하셨지만 제가 선생님이 된 걸 자랑스러워 하셨으니까요. 그럼 다른 직업을 꿈꾼 적은 있었습니까?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되고 싶은 건 되게 많았죠. PD가 하고 싶어서 실제로 방송 공부를 했던 적도 있었고, 개그맨은 원래부터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개그맨이 되는 피가 따로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여러 가지 기교를 부린답시고 가봤는데 성대모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이더라고요. 성대모사가 재미있는 애드립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미 개그맨이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애드립, 성대모사 이런 거, 그런 건 기본이니까 내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학교 학생들을 좀 웃길 수 있다면, 웃길 수 있다면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 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은 있나요? 선생님이 된 이후에 힘들었던 점, 가장 큰 거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교육적 목표가 달성이 안 됐을 때, 제일 힘든 건 담임 할 때, 담임 선생님으로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았을 때, 물론 이미 수년 전이지만 되게 마음이 아프고 또 후회도 많이 되고, 저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던 친구들도 많겠지만 속상하고 어려움을 느꼈던 친구들,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좀 미안하다는 말을 또 전하고 싶고. 계속 제가 말을 해야 되나요? 힘드시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개인정보 보장이 된다면서 제 얼굴을 그렇게 드러내면. 개인정보는 충분히 보호해드릴 수 있는데, 아니 제가 지금 얼굴은 이미 공개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어디... 그럼 지금부터라도 얼굴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우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료수집법의 세 번째인 면접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면접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질문지법과 실험법과 달리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수집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오늘 면접법을 쭉 배운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질 참여관찰법까지 배우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비교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면접법은 조사 대상자, 그러니까 연구자와 함께 대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특징 혹은 연구자가 그 연구 대상자와의 얘기 속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점들을 파악해내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면이라는 말이 자주 나올 텐데요.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여러분 진로와 고민 상담들이죠. 고3 여러분들은, 특히 선생님이 여러분 또 담임도 했었고 1학년 때 수업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또 다양한 많은 상담이나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상담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아마 담임 선생님이나 진로 선생님 혹은 상담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처음에는 좀 불편해, 얘기가 좀 어렵고 어색하기 때문에 친하지도 않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담임을 처음 맡았을 때는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면 3월부터 아이들이 나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좀 잘 얘기했으면 좋겠고, 내가 딱 교실에 들어가면은 와 동우쌤이다 이러면서 막 환호해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내가 좀 기대하는 것들이 많은데 초반에는 좀 그러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덜 익혔는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막 와 하는 건 내가 아이돌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 상담이 반복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점점 면담의 어떤 수준도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 걸 아마 여러분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담임 선생님과 1년에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을 했던 그 상담이 이게 자료수집법이라고 하는 내용의 면접법의 일종이었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야기 겨울방학 방과학교 때 많이 좀 알려드렸었죠. 왜냐면 PD나 기자가 연구 대상자, 목격자, 혹은 피해자, 혹은 뭐 제보자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막 인터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한두 번은 봤을 겁니다. 그 내용이 그 사람은 자료수집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어떤 학자들처럼 학문 탐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면접법과 가장 근접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이랑 영상을 한번 잠깐 봤었는데요. 물론 여러분 선생님 그 영상 찍는 데마다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여러분 그걸 보고 참 선생님 정말 혼자 고생하신다. 참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렇게 아까 봤던 영상이 여러분이 볼 때 충분히 떠올릴 만한 그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는 질문을 주고받을 때 거기에 등장한 남자분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여러분은 알겠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거기 등장한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조금 어색했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하고 좀 친하진 않겠구나, 좀 친근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예측해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친한 사람하고는 얘기도 좀 수월하고 말도 좀 빨라지고 하물며 영상 찍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위두랑 사이트에서 처음 선생님이 영상 찍어서 이런 보라고 올렸을 때는 지금 솔직히 그때 영상 보려고 그러면 좀 창피해요. 지금도 솔직히 쌤 영상 보면서 막 저도 뭐 잘 나왔다 뭐 인강 뭐 1타 강사 정도는 뭐 따놓은 당상인데 뭐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익숙하죠. 지금도 선생님 지금 집에서 여러분 없이 그냥 하잖아. 솔직히 이제 이 상황까지 왔으면은 익숙할 법도 한데 그래도 아직은 좀 어색하거든.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3월 중순에 찍었을 때는 어떻겠냐는 거야. 정말 불편하고 말도 막 바바바바 거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게 좀 아까 여러분이 사례로 봤던 영상에서 등장하지 않았나 싶고요. 중간에 질문과 응답을 하다가 어떤 그 남자분, 여러분 영상에 봤던 그 남자분 울었잖아요. 그랬더니 질문하는 그 라이터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불편하시다면 원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질문지법은 미리 만들어진 작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질문지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미 내가 다 만들고 인쇄를 했잖아. 그걸 어떻게 바꿔, 그지?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나눠줬다가 걷는 거는 쉬워. 그리고 막 분석하는 건 쉬운데 그 응답자의 개인의 특성과 그 현재의 상황을 좀 반영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해줄 수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아까 그 영상 속 남자가 막 우니까 질문자가 너 지금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불편하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막 그랬잖아. 그죠? 영상에 나왔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얼굴 가린다고 하지 않았냐. 막 그랬죠. 그랬더니 늦게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좀 바꿀 수 있다. 원활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아까 그 사례를 좀 더 이 면접법과 그 접목해가지고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질적 연구를 할 때 주로 쓰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질적 연구. 그러니까 여러분 질적 연구는 두 글자로 이것만 알면 됩니다. 예, 이해예요, 이해. 양적 연구의 특징을 두 글자로 말하면 법칙이거든요. 근데 질적 연구는 법칙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 연구 대상자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잘 이해하느냐만 여러분이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적 연구.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거예요. 질문의 내용과 형식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좀 부드럽게. 이게 꼭 내가 선택한 질문이 있는데 그 응답하는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까 질문을 했잖아. 그러면 갑자기 울면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 질문에는 좀 대답을 안 하면 안 될까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질문하는 사람이 그래요.
질문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 울고 계시지만 전 제 질문 그대로 갈게요. 이거 말고는 제가 질문 만든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뭐 기분 나쁘시죠? 뭐 어쩌겠어요. 제가 질문은 이거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질문지법과는 달리 이 면접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면담하다가 배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그 여고에 와가지고 상담할 때 제일 처음에 좀 곤란했던 것이 뭐 꼭 여학생만 우는 건 아니겠지만 남학생 상담할 때에 비해서 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좀 빈도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뭐 법칙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 되게 속상해. 뭐가 속상하냐면 우는 그 친구가 미운 게 아니고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좀 나한테 좀 기분 나쁜 게 있어서 우는 건가? 그래서 당장 그러면 울지 마 해도 뭐 슬프니까 그럼 휴지라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하필이면 면담하는 B클래스에 휴지가 없어. 그러면은 교무실 가가지고 휴지 막 좀 찾아요. 근데 선생님 지금이나 뭐 자리에 세팅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뭐 당장 수업 준비에 필요한 것만 있었지 막 티슈나 뭐 이런 거 다다닥 준비해놓고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 그래서 교무실에 계신 다른 쌤한테 죄송한데 저 아이가 울어가지고요 저 휴지랑 이런 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주시지만 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단 말이야. 아 주 선생 또 왜 애한테 애를 또 울리고 그러나. 이게 장난이라도 마음으로 되게 속상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럴 때 그래 네가 좀 진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응? 갑자기 네가 우는구나. 그래. 뭐 우는 건 우는 거 치고 선생님은 일단 뭐 상담을 해야 되니까 다음 문제야. 선생님, 제가 지금 우는데 어떻게 질문을? 그건 기사정이라고 했잖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면접법의 특징을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다시 기억을 떠올려야 되겠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질문지법을 얘기해 줄 때 그 인형을 갖고 오면서 이 인형은 선생님이 들고 있던 제3자 또 다른 사람이 이 인형을 들고 있어도 그 인형의 작동 방식은 똑같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질문지를 갖다가 100장을 인쇄하면 100명의 사람들이 받는 질문지는 같은 종류의 질문지라는 거죠. 그래서 틀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고정된 형식.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구조화되어 있다,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조화와 표준화 앞에다가 B라는 말이 붙어 있어. B가 아닐 B자잖아.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틀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그 면담 영상 촬영할 때, 물론 뭐 제가 촬영한 건 아니고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 영상을 촬영할 때 간단한 그 질문 카드, 큐 카드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내가 10개를 준비했어도 응답하는 사람이 3개밖에 응답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7개는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물론 연구자는 욕심이 생길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봐요. 친구들이나 여러분 좋아하는 뭐 선생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나와 어느 정도는 친근함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말도 더 걸어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완전히 어떻게 따지면 질문지법과는 좀 반대점에 위치하고 있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좀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지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에 적합하다 그랬죠. 그 질문을 미리 만든 다음에 수백 장, 수천 장을 인쇄해서 쫙 뿌리잖아요. 그런데 얘는 여러분 면담을 할 때 여러분 아마 기억날 거야. 어떤 경우는 대부분은 1대1 면담인데 선생님의 사정이나 혹은 이제 뭐 친구들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대1 면담을 할 때도 있죠. 그 담임 선생님 혼자고 친구 한 서너 명씩 오면. 근데 대부분 보면 그런 면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선생님에게만 털어놓고 싶은 고민이 있는데 특히 뭐 친구 관계 문제 같으면 더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 여러 명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주저한단 말이야, 말하는 게. 그래서 소수를 상대로 특히 1대1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대학 면접 봐가지고 이제 갈 거 아니야. 대학 면접도 1대1 면접을 보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면은 나만의 모습을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대1 면접이 되면은 뭐 다대다를 많이 그 학생들이 같은 발언권을 얻는 것 같지만 서로 자기에게 더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더 애를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면접법은 기본적으로는 다수보다는 소수를 상대로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용어 나왔습니다. 선생님 빨간색으로 박스 쳤죠? 보이시죠? 얘를 라포. 예전에는 뭐 레포, 라포라고도 했는데 이게 아마 발음 자체가 이거에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라포르 이렇게 씁니다. 영어 단어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라포르라는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신뢰 관계입니다. 여러분, 더 편하고 내 마음을 잘 들어주는 친구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빠와 엄마가 있으면 아빠 엄마에게 모두 다 친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는 아빠가 더 얘기를 털어놓기에 좋아, 혹은 뭐 엄마가 더 이야기를 털어놓기에 좋아,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따지면 미묘하지만 아빠 혹은 엄마에게 조금 더 여러분이 라포 형성이 더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선생님 뭐 아직은 뭐 먼 나중 얘기긴 하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데 나도 진짜 애기가 생기면 그 애랑 정말 라포 형성을 잘하고 싶은데 뭐 모르죠. 뭐 애가 정말 나랑 잘 지낼지, 미지수지만 뭐 다 제가 하긴 나름이겠죠, 그죠? 뭐 진짜 항상 고민되는 게 아빠 때문에 눈썹 아빠랑 닮았다고 해서 싫어한다 이렇게 말할까봐 정말 무섭습니다. 자, 이 라포 형성은 허용적인 분위기라고 부르면 돼요. 여러분, 주로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내 얘기는 다 끊고 자기 말만 하거나 내 말에 맨날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핀잔을 줘, 그런 사람하고 왜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라포 형성을 더 잘 쌓아놓는 데는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장단점입니다. 면접법은 좀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은 이게 질적 연구의 특징이죠. 행위 동기나 가치를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게 걔에게 자꾸 물어보잖아.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인 거죠. 뭐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선생님은 왜 되시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선생님이 꿈이었던 것도 한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잖아. 아까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요? 어머님은 왜 선생님을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어머님의 꿈이 어머님은 이루지 못했지만 왜 당신에게 그 꿈을 이루는 거에 긍정적인 영향이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라고 계속 파고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행위동기나 같이 파악이 더 쉽고요. 그 사람의 주관적 세계를 깊이 있게, 이걸 어려운 말로 심층적이라고 한다, 깊은 층이란 뜻이죠. 이해하기에 좋다. 아까 선생님이 면접법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비교했던 자료수집법이 있었습니다. 얘 말고 얘랑 좀 반대라고. 그렇죠. 질문지법과 반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질문지법의 장점은 대부분 면접법의 단점이고요. 질문지법에서의 단점이 면접법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지법이 잘 안 됐던 거 있죠.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건데, 질문지법은 응답 거부가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뭐 종이 받았는데 버려, 혹은 뭐 종이 접기에서 날려버려, 이런 경우에 받지를 못하잖아. 회피, 아예 응답을 안 하는 거야. 저 설문지 좀 해주실래요? 아 싫어, 저리 가,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네이버 폼 선생님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쓰는 거 저 절대로 여러분 좋은 말 써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구걸하는 거 전혀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네이버 폼 내면은 여러분 쌤 수강생이 126명인데 처음 첫 주에는 좀 많이 좀 했어요. 거의 대부분 했거든요. 근데 서서히 여러분 좀 숫자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랑 오늘 영상 보고도 꼭 그 네이버 폼 과제 제출하기로 약속. 그리고 무성의한 응답은 질문지에는 그냥 빈칸을 내버리거나 쫙 줄 세워버리거나 하고 끝내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게 면접법에도 가능은 해요.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어제 왜 야자 마음대로 빼고 갔는지 물어보잖아. 그랬더니 애가 노코멘트 할게요. 제가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해야 됩니까? 야, 너 선생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럼 선생님한테는 별도로 취해야 될 말버릇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막 말하면서 막 대들어. 그거는 이미 신뢰관계는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예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는 거의 될 리가 없어요. 최소한 담임 선생님이면 잘 지내고 싶잖아. 그래서 무성의한 응답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예 안 나오진 않겠지만. 그리고 조사 의도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응답. 선생님 저번에 그 사례 알려줬잖아. 주관식인데 거기에 객관식처럼 번호를 쓴다든지 이딴 짓을 할 수 있는데
면접법은 그럴 가능성이 적죠. 왜냐하면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이 보이고 그 사람 눈과 코와 귀가 있는데 걷다 대고 함부로 하기는 쉽지 않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질문지법은 문맹자에게는 어렵다 그랬어요. 말은 통하더라도 질문지는 종이가 아니어도 인터넷 등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맹자에게도 질문지법은 안 됐지만 이 면접법은 가능하다.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그리고 말이 안 됐어. 말이 안 통하고 갑자기 잠깐만요 하면서 울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우는 모습 자체가 지금 저 사람은 이 질문에 뭔가 좀 슬픔을 느끼는구나. 지금 뭔가 내가 얘기하는 질문에 편한 마음은 아니구나. 이런 거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맹자에게도 가능하고요. 조사자가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고 어떤 문장이 제일 유명하다고요? 네. 대답하고 싶지 않으시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문장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은 유연성과 융통성 발휘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입니다. 여러분 단점은 질문지법은 가능한데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쌤 지지난 시간에 알려줬는데 시간과 비용은 적게 드는데 결과는 되게 많아. 그걸 무슨 성을 추구한다고? 효율성이었죠. 얘는 효율성과 반대입니다. 왜냐면 한 명을 상대로 수집하는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 아마 특히 선생님 반이었던 친구들은 알 텐데 쌤이 상담을 좀 여러 번 했잖아요. 뭐 상담도 상담이지만 여러분하고 그냥 뭐 쌤 말하고 싶어서 불러서 얘기한 적도 많고 그냥 장난치면서 얘기한 적도 많은데 그 이야기 여러분 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 특히 야포 형성이 잘 돼 있는 경우에 쌤이 최근에는 그래도 좀 아이들하고 나름대로 라포 형성 잘 하고 있다고 쌤은 나름대로는 좀 그렇게 자부하는데 한 번 상담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잖아. 그리고 그 한 번의 상담도 좀 길죠 여러분. 특히 원래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지금 4월이 뭘 많이 하는 때냐면 학부모 상담할 때거든. 학부모 상담을 하면은 여러분도 선생님하고 얘기를 특히 담임일 때는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학부모님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특히 담임 선생님이 우리 딸 되게 잘 봐주셨으면 하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은 원래 학부모님들하고 30분씩 돼 있는데 그 30분 전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오시면 여러분 칭찬이 뭐 반 이상입니다. 뭐 얘기하면은 뭐 아유 어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앉으시고요. 그 성모 학부모 상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아유 저희 뭐 요즘 잘 지내고 있죠? 예 뭐 예 괜찮습니다. 뭐 학교에서 잘 지내고 아이고 걔가 또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특히나 우리 또 담임 선생님 너무 좋다고 얘기도 하고 참 학교에 또 좋은 점도 많이 얘기해주고 아무튼 학교가 너무 좋대요 애가. 그래서 예 어머니 학교가 좋다고 얘기를 또 많이 하나 봐요. 네 그래서 뭐 또 어떤 그런 게 그리고 또 공부도 또 곧잘 하고 요즘에는 그래서 선생님이랑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저랑요? 저는 뭐 다행이네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미 30분이 넘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은 뒤에 또 어머님이 또 계셔요. 그럼 그 어머님은 또 당연히 또 당신 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을 텐데 또 선생님이 또 지금 또 학부모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또 지금 어머님 한창 막 말에 막 삘 받으셨는데 거기다 대고 막 얘기하시는데 저 어머니 저 이거 안 보이세요? 시간이 이미 다 뒤에 끝난 거예요 어머니 가세요. 이렇게 어떻게 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눈치 봤다가 어머님 가시면은 또 그래서 밀려가지고 선생님이 한 몇 년 전에는 학부모 상담하면은 원래 학부모 상담이 마지막 시간이 7시 반인가 그래요. 근데 8시 반, 9시까지 막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 결코 금방 할 수 없어.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전형적이라는 말을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성모여고 학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특별하게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특히 요즘에는 또 우리 학교 교복이 여러분 한 5, 6년 전과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우리 성모여고 교복은 특히 동복이 특징적인데 일단은 요즘 그 겨울용 교복은 주로 자켓을 입잖아요. 자켓을 입고 안에 조끼도 입고 넥타이도 그 매고 하는데 스웨터를 입었단 말이야. 그 초록색 스웨터. 근데 약간 치마도 약간 그 좀 무채색 계열의 그런 거고 뭐 아무튼 독특한 스웨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모여고생은 어때?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성모여고생은
어떤 거죠? 라고 하면은 뭐 스웨터 입고 뭐 다닌다. 특히 또 스웨터에 이 팔꿈치가 잘 해진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그 토시처럼 덧댄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도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 성모여고 학생인가 봐. 이렇게. 근데 물론 뭐 이제 선생님은 내가 볼 때는 참 예쁘고 그 교복의 모습이, 왜냐면 전국에 우리 학교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는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성모여고 그러면 성모여고생 그럼 뭐가 떠오르냐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흰 양말이라는 둥, 뭐 머리 길이라는 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학교마다 또 편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성모여고생 혹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조동우 쌤 그러면 떠올리는 거 바로 눈썹이 눈썹, 뭐 눈썹, 뭐 성대모사 이런 거, 그게 그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뭐 이런 거를 여러분 전형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전형적인 그 면접 대상자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면접 대상자를 고르는 게 어렵대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 그 대표적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목격자를 찾는다고 맨날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김상중 씨가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한 다음에 음악 쫙 나오고 갑자기 이렇게 하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9년 3월 31일 성모거리에서 햄버거를 먹다 흘리고 도망간 여학생을 보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런 거 하잖아. 그 제보를 기다리는 이유가 실제로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 진짜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면접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연구하고 싶은 연구 대상이 학교 급식을 만약에 1분 안에 다 먹는 학생의 인터뷰를 하고 싶어. 근데 1분 만에 다 먹는 학생이 있어야 찾을 거 아니야. 그죠? 혹은 급식을 맛있게 먹고 급식을 사랑하는 학생들을 찾는다? 뭐 우리 학교는 진짜 많겠지만, 그런 내가 연구자가 원하는 딱 정확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연구 대상자를 찾는 것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조사 대상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질문지는 수천 장, 수만 장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거두면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이 되는데, 얘는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뭐 김씨세요? 김씨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쌤이 석가탑을 왜 썼냐면 여기 경주에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원래 이름은 불국사 3층 석탑인가 뭐 그래요. 쌤이 되게 좋아하는 탑 중에 하나인데, 왜 저걸 가져왔냐? 국사 시간에 내가 배운 기억으로 저게 전형적인 신라 석탑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신라 석탑 그러면 얘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 시대 탑 그러면 석가탑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이게 탑 몸뚱, 그걸 탑 몸뚱이, 몸뚱아리, 그거를 탑신이라 그러는데 그게 3개고 뭐 기단 토대가 2개인가 뭐 이렇게 맨날 외우라 그랬는데, 그 모습이 신라 시대의 탑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석가탑을 찾듯이 내가 연구하는 대상자, 내가 면접을 하고 싶은 그 대상자에 딱 적합한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김상중 씨가 맨날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조사 주제가 급식이란 말이야. 급식에 대해서 면접을 하고 싶은데 내가 조사를 하려는 그 대상자가 하필이면 금식 중인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렵더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점으로 편견과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질적 연구가 원래 이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질적 연구에 많이 쓰이는 자료수집법은 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면담하면은 나랑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너 어제 방과후 왜 뺐어? 방과후 그렇게 싫어? 방과후가 싫은 건 아니지만은 수업 듣다 보니까 그냥 학교를 좀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자체를 떠나고 싶다. 학교를 폭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네. 완전 왜곡 아니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야. 면담을 하는 그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는 A라고 말을 안 했는데 그러면 결국 A구나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담아서 편견과 가치를 담아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 잠깐 끊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 참여 관찰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